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다투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여행뿐만이 아니라 사업, 이직 등 현재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왕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에 오게 되면 반드시 겪게 되는 문화 충격 7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베트남에 와서 갑작스런 문화 충격을 겪으시면 그 충격이 배가 되므로 어느 정도 사전 정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 사고 시 안전벨트가 몸을 보호하듯이 베트남에서 훨씬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드림을 확신합니다. 자, 그럼 믿고 따라오시죠. 출발합니다. 베트남 유명 관광지가 속한 공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베트남 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혹시 내가 새벽에 도착했나 착각이 들 정도로 베트남의 회색빛 공기가 나를 반겨주실 텐데요. 공항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시내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본 적도 없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과 그 사이에 일반 차량과 버스 등 온갖 종류의 차들이 뒤엉켜 움직이는 말도 안 되는 베트남 거리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드디어 내가 베트남에 도착한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라고 해봐야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들만 간간히 눈에 띄는 정도인데요. 베트남의 끝도 없는 오토바이 행렬은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각기 다른 수많은 오토바이, 차량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만 봐도 왜 베트남 공기가 회색빛을 띠고 지금 내 목이 컬컬한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베트남의 대기오염 수준은 세계 최악 4위에 해당될 정도로 보기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베트남의 대기오염은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요. 한창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특성상 도시 내외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분진, 중국에 이어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도시 근교 내외 수많은 공장에서 내뿜는 유독가스에다 추가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교통수단 증가는 베트남 대기오염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도상국 특성상 환경보호보다는 일단 경제발전을 더 중요시하여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보자는 정부 주도적 분위기에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공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지금보다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는데요. 특히 호흡기가 약하거나 심혈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 여행으로 잠깐 베트남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베트남 대기오염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오시기를 바라며 좋든 싫든 공기를 마셔야 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에 민감한 분들은 시내에서 거리를 걷다가 호흡기는 물론 눈까지 따가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평소 사용하는 식염수나 안약을 챙겨 오시길 바라며 베트남에서는 실외에서 본인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KF94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선 100번 양보해서 집 근처 정말 가까운 거리나 자주 가는 편의점, 슈퍼마켓 정도야 잠옷을 가리는 겉옷을 걸치고 잠깐 잠옷 차림으로 물건을 사러 갈 수 있다고 쳐도 베트남은 그 잠옷의 용도가 한국보다 몇 단계 상황을 가뿐히 뛰어넘는데요. 휴일 평일 아침 저녁 시간 상관없이 길거리는 물론이고 대형 쇼핑몰 심지어 고급 백화점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맨발 슬리퍼에 잠옷 차림으로 실내외에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현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잠옷인데 아무리 패션으로 우겨도 그 정도가 있지. 그 잠옷을 입고 다시 집에 가서 잠을 다시 자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니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봐도 애써 무시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한국인 시간으로서 아무래도 보고 있으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요.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스트레스가 밀려오실 겁니다. 이런 잠옷 차림의 현지인들의 모습이 어쩌다 보이는 광경이 아니고 베트남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무슨 패션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이러한 광경을 처음 보시면 많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다른 문화적인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옷차림을 볼 때면 정말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구나 하는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혼자 시각적 스트레스를 받아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 온다면 사전에 이러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쉽게 볼 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고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어 어렵겠지만 무시하시면서 갑작스런 시각적인 공격에 본인의 정신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아무 생각 없이 택시나 차량을 이용하다가 종종 남성 운전수의 얼핏 봐도 3cm 이상 되는 누런 새끼손톱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데요. 보통 새끼손가락 하나만 긴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인 취향에 따라 손가락 몇 개, 심하면 전체 손가락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를 처음 보시면 시각적인 충격과 엄청난 불쾌감을 안겨주는데요. 베트남에선 나이가 젊고 많고를 떠나 옷가게, 식당, 마트, 심지어 빌딩 경비원까지 업종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이 긴 손톱은 베트남 남성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각으로는 예전부터 자신이 육체노동을 하지 않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남들에게 가시하기 위한 수단에 전통이 남아있어 손톱을 기른다 또는 코와 귀를 파기 위해 손톱을 기른다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인 시각으로 누렇게 휘어진 긴 손톱을 보면 기괴한 느낌을 떠나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심하면 소름까지 끼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앉혀놓고 손톱을 가지런히 깎아주고 싶은 충동은 목구멍까지 차는데요. 이는 과연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다행인 것은 이렇게 흉측한 긴 손톱은 베트남 남성에서만 두드러지게 보이며 베트남 여성들은 이같이 기괴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긴 손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시각으로 볼 때 베트남 현지인들의 생활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도가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줄 서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새치기를 하거나 조용한 공공장소에서 소곤소곤 말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볼륨 조절이 고장난 스피커처럼 바로 앞사람과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는 경우는 베트남에서 너무도 흔한 일상입니다. 교통신호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며 끝도 없이 이어지는 꼬리물기의 오토바이 차량들, 오밤중에도 남이사 자던지 말던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방 기기로 밤새도록 고성방가를 하는 현지인들, 남이야 보던지 말던지 도로 한복판에서 본인 급하다고 차나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워놓고 대놓고 노상방뇨하는 모습들, 차가 막히면 인도의 보행자의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인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도로처럼 질주하는 수많은 오토바이들, 공공질서 유지는 둘째치고 본인의 뒷주머니에만 관심 있는 수많은 공안과 공무원들, 이렇게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이기적인 인식은 어느 정도 사전에 예상을 하고 베트남에서 대응하며 생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에서 현지인과 약속을 잡는다면 약속 시간에 짧게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이상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올 수 있음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를 모르고 한국인 마인드로 1시간 늦게 온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시하면 상대방은 뭐 이런 거로 화를 내냐고 오히려 기다린 사람을 머쓱하게 만드는데요. 성격 급한 한국인으로서 생각만 해도 뒷목이 뻣뻣해지고 스트레스가 몰려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데이트 시 장소를 정하고 약속 시간에 만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약속 장소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출발하는 베트남 여성들도 아주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현지인과 시간 약속을 잡으면 항상 늦게 나올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이에 대해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며 본인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2만 동 약 1,000원 정도로
전 세계에서 담배값이 가장 낮은 15개국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 담배값의 약 3분의 1 수준에 해당됩니다. 담배값이 싸고 담배에 간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베트남 흡연율은 성인 남성 기준 약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며, 담배로 베트남에서 하루 100명 이상 숨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여러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전 중 사무실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고, 한국보다 훨씬 관대한 흡연 문화는 흡연자들에게 천국이지만 반대로 비흡연자들에겐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고급 음식점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들은 실내 흡연이 불가능하다고 경고 문구도 붙어 있고 미약하게나마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그냥 흡연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눈 감아주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베트남 흡연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베트남에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에게 베트남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앉고 베트남 쥐와 바퀴벌레를 꼽겠습니다. 예전 베트남 어느 현지 호텔에서 밤에 자다가 눈에 뭐가 움직임이 느껴져 손으로 팍 치고 불을 켜 뭔가 보니 진짜 사이즈가 작은 휴대폰만한 바퀴벌레가 본인 내용물이 터져 부끄러워서 그런지 바둥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사무실 복도, 실내 벗어놓는 신발 안 등 나타나는 곳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일상 어느 곳이나 바퀴벌레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쥐도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곳에서 한번 보시면 정말 내가 아는 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디서 본 적도 없는 큰 덩치의 뉴트리아만한 쥐가 줄지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면 하고 현타가 자연스럽게 오실 텐데요. 베트남의 쥐와 바퀴벌레는 한국 것들과 달리 일단 예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야지 사람을 보면 도망도 안 가고 우선 노려보는데요. 내가 외국인이라 무시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 덩치를 믿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어색히 마주보고 있는 고요한 순간, 야, 사람 봤는데 안 가냐? 하면 응? 안 가는데? 네가 가야지. 나 여기 유지야 하는 텔레파시를 느끼면서 사람으로서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뻗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고 처음 겪으시면 우선 많이 놀라실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트남에 여행 왔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으니 그들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지하시어 마음의 안전벨트를 꼭 매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은 베트남에서 흔히 겪게 되는 충격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국과 엄연히 다른 외국인인 만큼 한국의 기준에서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으시니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베트남은 베트남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다면 좀 더 베트남 여행과 생활이 즐거워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베트남에 대해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